정하늘은 해장국집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을지로 골목 안 새벽 해장국. 어머니 정미라가 30년을 새벽마다 일어나 사골을 구워서 만든 가게였어요. 간판도 낡았고 테이블도 6개뿐이었지만 점심만 되면 줄이 섰습니다. 아는 사람만 오는 곳이었어요. 한 번 온 사람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대성그룹 부동산 계열사였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임대료 인상 통보. 현재의 3배였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 병상에서 공문을 보더니 말했어요. 나가자. 힘들게 싸우지 말고.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가게였어요. 하늘이 숙제를 하던 자리, 어머니가 혼자 울던 부엌, 단골 아저씨들이 기억하는 그 냄새. 그냥 나갈 수 없었어요. 하늘은 이에 신청서를 들고 대성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5일 연속이었어요.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5시까지 있었습니다. 5일째 오후, 하늘은 본사 앞 인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물만 마신 날이었어요.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7층에서 창밖으로 내려다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명예회장 강인모, 66세. 그가 엘리베이터로 달려 내려간 건 쓰러진 여성의 얼굴 때문이 아니었고 그녀의 손목에 감긴 팔찌 때문이었어요. 하늘의 이야기. 정하늘의 어머니 정미라는 새벽 해장국을 30년 혼자 운영했습니다. 하늘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항상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어머니는 아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하늘이 물어보면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힘들어지는 게 싫었거든요. 하늘의 손목엔 항상 오색 실 팔찌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준 거야? 소중한 사람이 줬어. 누군데?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2년 전 쓰러지셨습니다. 무리하게 일한 탓이었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하늘 혼자 새벽 해장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올리는 것부터 어머니가 하던 그대로 그 가게가 임대료 3배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 가게는 엄마가 30년 새벽마다 사골을 구워서 만든 곳이에요.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강인모 명예회장이 7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말렸어요. 명예회장님, 직접 나가시면 언론이. 상관없어.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어요. 강인모가 본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인도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인모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어요. 하늘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낯선 노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눈 뜨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저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대성그룹 앞이에요. 하늘이 일어서려다 다시 비틀거렸어요. 노인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강인모 회장이 하늘이 팔에 있는 오색 실 팔찌를 보고 놀랐습니다. 강인모의 손이 굳었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난 거예요? 엄마가 줬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어머니 성함이? 정미라요. 강인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팔찌는 30년 전 강인모가 직접 만들어 정미라의 손목에 채워줬던 것이었어요. 30년 전 강인모는 그룹 승계 문제로 아버지와 싸운 날 밤 을지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정해진 결혼이 싫었어요. 경영권이 조건이었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더 무거웠어요. 어차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 발길이 멈춘 곳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없던 시절의 새벽 해장국이었어요. 해장국을 끓여준 사람이 정미라였습니다. 당시 28살이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강인모는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을 만났어요. 강인모는 집안의 반대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그룹 경영권을 놓치는 것보다 아버지의 실망이 더 컸습니다. 헤어지던 날 밤이었어요. 강인모가 을지로 골목에서 오색 실을 사서 미라의 손목에 직접 팔찌를 만들어 채워줬습니다. 무지개 색이 당신한테 잘 어울려요. 제가 잘 어울리는 게 많지 않은데 이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차고 있어요. 내가 이 팔찌 기억하는 한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미라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울었어요. 강인모가 모르는 곳에서 그때 미라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라는 혼자 하늘을 낳았습니다. 팔찌는 풀지 않았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그 팔찌를 하늘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다. 강인모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인도 위에 나란히 앉아서 하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지개 색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30년 동안 찾았어요. 가게 위치가 바뀌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요양원에 계세요. 강인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있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날 저녁 하늘은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강인모라는 사람 알아?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다음 날 강인모가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한 차림이었어요. 혼자 왔습니다. 하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어머니. 나도 많이 달라졌겠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라가 창 쪽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알아봤어요. 두 사람 모두. 인모 씨. 미라 씨, 그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 말이 어디에 속하는지 몰랐거든요. 마무리. 새벽 해장국 임대료. 문제는 강인모가 직접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절차를 말했어요. 강인모가 짧게 말했습니다. 절차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늘은 그 결과를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어요. 매주 수요일 요양원에 오세요. 엄마, 저녁 드실 때 옆에 있어줘요. 그게 먼저예요. 강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매주 수요일 강인모는 요양원으로 갑니다. 정장 대신 편한 차림으로, 차 대신 지하철로, 수행원 없이 혼자서 미라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걸 봐요. 가끔 한마디씩 합니다. 3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엄마는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듣습니다. 가끔 웃어요. 하늘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은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사고를 올리고 불을 줄이고 첫 국물 한 모금을 마셔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한 것처럼 가게 한쪽엔 오색 실이 여러 탈에 놓여 있어요. 언젠가 하늘도 누군가의 손목에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색 팔찌는 아직 하늘의 손목에 있습니다.
풀지 않았어요. 딸이 쓰러진 날 30년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간직했던 것을 딸이 쓰러지면서 세상 밖으로 꺼냈어요. 사랑은 이렇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건너 나타납니다.